자, 이 교재 462페이지 펴시고 우리 컴퓨터 회사는 9200번 들어와 있으시죠? 자, 문제를 먼저 보고 그리고 입력을 할게요. 자, 이 메인 문제는 특별한 말 없으니까. 자, 단기 대손금 발생액이 적혀 있네요. 자, 3월 20일 받으러 60만 원은 부도 발생 6개월 경과에 따라 전액 대손 충당금과 상계함. 그럼 대손 충당금으로 60만 원 어음 처리했나 보네요. 그리고 얘는 부도네. 그럼 1,000원 까먹으면 안 되고. 다음 9월 10일 외상 매출금 262만 원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서 전액 대손 충당금과 상계함. 그러면 소멸시효 완성이니까 대손 요건 맞고 회계 처리했으니까 잘했죠. 다음 9월 25일 받으럼 60만 원은 9월 10일자 부도 발생분으로 대손 처리하고 전액 대손 충당금과 상계함. 그럼 지금 얘는 6개월 미경과되었죠. 대손 확정일자가 아직 내년이네요. 그래서 얘는 전액 부인할 거고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했대요. 자, 기말 재무상태표상 채권 내역이 있는데, 자, 이번 기말의 재무상태표니까 장부상 채권 내역이 외상매출금 받으러. 그럼 여기에 외상매출금의 부가가치세가 1,567만 원 있대요. 이거 있는 건 상관없죠. 부가가치세 있는 건. 대손세액 공제 받은 매출세액이 안 된다 했잖아. 얘는 그런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음 받으러움이 1억 7천 9만 4천 원 있는데 여기에 할인어음이 1,000만 원 포함됐죠. 할인어음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얘 써줄 거예요. 이런 보이죠? 자, 대손 충당금 관련 계정 내역이 있는데 장부상 기초 충당금이 539만 원이 있고 전기 부인한 금액이 230만 원 있네요. 얘가 대손 충당금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난 거예요.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난 게 대손 충당금 장부상 기초 잔액 이야기하면서 하는 건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난 거예요. 자, 단기 대손금 상계액이라고 적혀 있는 382만 원 있죠. 얘는 따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이 금액이에요. 지금 다 대손 충당금 처리한 이 금액 382만 원이죠. 컴퓨터도 우리보다 똑똑하죠. 물론 우리가 값을 줘야지만 할 수 있는 애지만 안 그래서 계산돼서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계속 줄 거예요. 어디 쓰고 싶어 하게 만들라고. 자, 다음 단기 송금 계상액이 284만 2,34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단기 송금 계상액이 올해 우리가 비용 대손 충당금 설정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기 대손 충당금 설정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전기 2월 대손 충당금 잔액 157만 원을 단기 송금 산입할 금액에 충당하고 잔액만 송금 계상함이라고 적혀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적어 놓은 건데, 자, 얘는 이 금액은 시험 때 안 줘요. 이 금액이 뭐냐면 장부상 대손 충당금 잔액인데 기초고 올해 대손 충당금 이만큼 썼죠. 그러면 539만 원에 382만 원 빼면 157만 원이에요. 또 더하기 빼기 한 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을 우리가 계산할 거예요. 계속 이 금액을 계산할 거예요. 시험 때 이 값은 주는 적은 없어요. 그러면 이 값에서 이 값을 뺄 거라서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럼 이 금액 쓰는 이유가 이 금액 빼고 나머지 인정한다라고 컴퓨터가 계산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대손 실적률은 각자 계산하래요.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정보를 봤으니까 자, 이제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에 가서 자, 먼저 첫 번째 네오박스 1번은 우리가 대손 처리한 내용들 그걸 전부 다 쓰는 거예요. 먼저 그럼 첫 번째 3월 20일 날 계정 과목이 받을 어음이죠. 그럼 받을 어음이고,
자, 이 채권은 매출 채권이죠. 1번 매출 채권. 대손 사유는 부도 6개월 경과됐어요. 그럼 5번. 자, 여기에 매출 채권 부도 이거는 우리 나중에 스마트 AI 할 때는 이거 그냥 임의적으로 임의통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깐깐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쓰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 장부에서 이제 처리한 금액이 60만 원이죠. 그럼 기본적으로는 항상 이쪽에 금액이 가요. 그러면 우리 지금 문제에서 대손 충당금하고 처리했다라고 했죠. 그럼 대손 충당금에서 인정하는 금액이 얼마죠? 그렇죠. 59만 9천 원이죠. 그럼 59만 9천 원을 쓰면 일단 얘 1,000원만 남죠. 근데 우리 다 대손 충당금 처리한 거고 1,000원은 대손 충당금 부인액이 돼야 되겠죠. 여기에 1,000원 써주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9월 10일 날. 자, 외상 매출금이고 매출 채권이고 설멸시효 완성된 채권이 262만 원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자, 얘 전액 대손 충당금하고 처리했고 얘는 부도 아니죠. 1,000원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부도에서 신경 쓰는 거야. 그러면 2,262만 원을 시인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9월 25일 날 받을 매출 채권인데 부도 6개월 경과 안 됐죠. 그럼 부도 6개월 미경과 이렇게 의미통하도록 써주고 금액은 60만 원이고 이건 전부 다 대손 충당금에서 처리했는데 인정 안 하죠. 그래서 전액 60만 원을 부인에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번 작성은 끝났어요. 해보니까 별거 아니죠. 자, 다음 이제 채권 잔액 쓸 건데 우리 자료 2번 문제에서 주는 정보가 정확한 정보죠. 플로기 하면 다른 채권까지 전부 다 불러와줘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는 것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고 금액이 2억 4,114만 9천 원이다. 그리고 받을 어음이다라고 쓰시면 컴퓨터가 알아서 지금 우리 여기에 받을 어음 썼던 계정 과목 중에서 부인한 금액이 자동으로 채권 잔액도 줄이지 말라고 들어왔죠. 그죠? 지금 순서대로 하니까 얘가 들어왔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 여기 60만 원 냈다가 뒤늦게 얘 1,000원 이 생각해서 여기에 59만 9천 원 이렇게 수정해도 얘는 몰라요. 그러니까 얘 먼저 작성하고 하면 알아보지만 아니면 모를 수 있으니까 여기에 단기에 적혀 있는 여기에 있는 금액은 여기에 대손 충당금의 부인액하고 대손 상각비 있는 쪽에 부인액이 계정 과목 맞춰서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전기에 부인액 적혀 있는 것 있죠. 이거는 어떤 경우에 쓰냐면 문제에서 과거에 대손 충당금이나 대손 상각비로 대손 처리한 것 중에서 아직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기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손 요건을 충족했대. 그러면 쓸 필요가 있을까요? 대손 요건 충족했는데 여기에 쓴다면 올해는 이제 충족했으니까 빼라고 하면서 또 써줘야 되겠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쓰는 건 의미 없는 짓이죠. 그리고 우리 시행규칙 서식이나 스마트에는 얘가 한 칸이에요. 그럼 한 칸이면 쓸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올해 회계 처리해서 서로가 맞아지면 채권 잔액이 일치하니까 쓸 필요가 없는데 아직 불충족했다 과거에 부인했는데 그러면 채권 줄이지 말라고 써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없으니까 그걸 안 쓴 거고. 자, 그럼 여기에 나왔는데 이건 세법상의 채권 잔액이라 그랬죠. 그럼
이제 대손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 그럼 지금 문제에서 부가가치세는 문제 없는데 할인 넣으면 안 되는 거니까 1,000만 원을 여기서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금액 합인 4억 184만 4천 원이 채권 잔액이 됐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채권 잔액 가지고 대손 실적률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세법상에 이제 정기말 채권 잔액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럼 지금 설정할게 외상매출금 받을 의미네요. 자,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구경할 때는 장부 잔액할 때는 외상매출금 받을 의미의 대손 충당금까지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해요. 일반적으로. 그럼 우린 지금 대손 실적률은 기초 잔액 가지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얘 둘이를 합친 게 기초 잔액이겠죠. 지금 얘가 외상매출금 받으러 돼 있어서 얘 둘이의 기초 잔액이 전기말 잔액일 거잖아요. 이해가셨죠? 지금 여기 기초 잔액 안 줬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세법상 잔액인가요? 회계상의 잔액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구하면서 쓸 거예요. 대손 실적률 계산할 때 먼저 장부상 채권 기초 잔액에다가 잔액에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우리 그 화면에 보시면 18번에 전기 금액을 더하거나 빼줄 거예요. 왜 18번에 전기 금액을 더하고 빼는지 이해가시나요? 그 이유가 전기에 부인했으면 채권 잔액 줄이면 안 되는 게 세법상의 잔액이잖아. 그죠? 그리고 또 만약에 전기에 빼야 되는 건데 회계 처리 안 했으면 빼야지 세법이 생각하는 잔액이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고 얘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더해줘야 되고. 왜요? 그래야 세법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썼다는 건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거니까. 세법은 아직도 빼지 마 그 이야기죠. 더해 플러스 돼 있다는 건. 그러면 세법 생각하는 잔액은 더하기가 되겠죠. 그 부호대로 더하기 빼기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셨죠? 그리고 이제 그럼 단기 대손 신액을 볼 건데 단기 대손 신액은 얘 금액 그리고 얘 금액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신고 조정한 거 있죠. 소멸시효 완성 신고 조정인데 안 했으면 채권 잔액 줄여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라고 쓰겠죠. 여기도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분자에는 우리 단기 대손금 신액은 번호로 가면 28번하고 그리고 31번하고 더하기 우리 18번에 단기에 마이너스라고 적혀 있는 금액 소멸시효 완성 거. 근데 단기 마이너스 금액이라고 하셔도 되고 지금 이 금액은 단기 소멸시효 완성 신고 조정분이 있는 경우에 얘를 해줄 거란 이야기예요. 지금 이 금액이 이거단 이야기예요. 같은 거예요. 지금 얘가 이 금액일 거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분.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자, 곱하기 100. 근데 지금은 얘도 없고 얘도 없기 때문에 방금
그 금액에다가 이 금액 두 개만 더하는데 얘도 없으니까 이 금액이 되겠죠. 지금 이 금액 이해가시죠? 지금은 없잖아. 지금 제가 번호 적은 게. 그럼 방금 우리가 장부상 받던 금액을 그대로 써보면 자 우리 4억 1,300만 원 하고 더하기 1억 2,600만 원 하고 못 믿겠어요. 맞는지 보자. 4억 1,300, 1억 2,600 이거 분에 우리 지금 대손 신액 321만 9천 원 여기에 곱하기 100. 자, 이건 제가 고등학생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인데 왜냐면 0. 몇 %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100 안 곱하고 1%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 고등학생들한테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0 2개 더라고 시켰어요. 여기에 0 2개 더 쓰면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리고 나누기 이거 쓰라고 그런 표현을 좀 썼었어요. 지금 얘 금액이 얼마죠? 5억 3,900만 원. 그럼 자 우리 321만 9천 원을 5억 3,900으로 나누면 자, 저 컴퓨터 계산기 쓸게요. 되겠구나. 321만 9천 원 곱하기 100 항상 분자를 먼저 맞추고 나누기 얼마였죠? 5억 3,900 하면 0이 나오는 건 소수점 안 써서 어떻게든 지금 제가 100 곱했으니까 0.597 그럼 뭐 약 0.6 정도 나오죠. 어떻게든 1%가 안 되죠. 그죠? 1%가 안 되면 1% 기본율로 가는 거예요. 문제에서 얘 실적률 1% 써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래 하고 가면 되는데 문제에 아무 말이 없으면 알아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자, 그럼 이제 1% 해서 이 세법이 생각하는 채권자에게 1%니까 한도액이 이 금액이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이 두 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 자, 대손 충당금이 얘 둘이죠. 그죠? 얘 둘이 합이 얼마죠? 539만 원. 우리 교재 보시면 3번의 첫 번째 점, 그 기초 잔액이에요. 그죠? 얘들이 여기로 오는 거예요. 장부상 기초 잔액에. 이해가셨죠? 그럼 우리 이거 128만 7,600원 155만 4,740원 얘 더하면 얼마일까요? 284만 2,340원. 제가 너무 열심히 봤어요. 우리 3번의 세 번째 점이에요. 그죠? 얘가 단기 계상액이 오는 거예요. 단기 계상이 올해 지금 증가한 게 대손 충당금 설정한 금액이잖아요. 그죠? 이해가셨죠? 나머지는 쓸 일 없어요. 자, 그럼 얘 두 개가 정보가 없으면 여기서 조회를 할 거예요. 정보가 없으면 지금은 정보가 있죠. 문제에서 그러면 539만 원 그리고 단기 계상액이 284만 2,340원이다. 썼어요. 그리고 전기말 대손 충당금 우리 기초잔액 중에 한도 초과 났던 게 230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12번 금액이 있는데 앞에 282만 원이 지금 얘네들 금액이라고 했죠. 대손충당금 쓴 거. 그죠? 그러면 자, 기초잔액에서 단기 대손금 상객 대손충당금 끌어쓴 금액 빼면 나머지가 충당금 장부 잔액일 거잖아요. 그럼 지금 문제 보면 539만 원 빼기 382만 원을 하면 157만 원이죠. 그게 지금 우리 교재에 적혀 있는 157만 원인데 제가 시험 때 안 줄 거니까 얘 기억하자는 거죠. 그럼 얘가 12번에 157만 원이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157만 원. 그래서 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가끔씩 저한테 물어봐요. 뭐에서 뭘 뺐죠? 이렇게 많이 질문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12번은 8번에서 11번을 빼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에서 뭘 뺐죠? 라고 물어보는 게 가끔씩 이제 헷갈려서 10번 뺐나 11번 뺐나 왔다 갔다 이제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12번 쓸 때는 8번에서 11번을 뺀 금액을 12번에 쓰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5번의 보충액하고 얘하고는 같은 값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쓰면 들어오는데 우리는 아래쪽 쓰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값을 쓸 거예요. 그럼 이제 작성이 끝났어요. 근데 이 값을 내가 잘 썼는지 못 썼는지 궁금하죠? 이것은 모호하잖아. 그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얘는 지금 전기에 부인한 건 올해 어떻게 한다라고 했죠? 전기에 한도 초과한 건 올해 자동 추인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그 금액이 마이너스로 그대로 꼭 나와야 돼요. 여기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57만 원이라고 안 쓰고 여기에 100만 원이라고 쓰면 금액이 그 금액 안 나오죠. 그러면 틀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157만 원이라고 써서 이 값이 정확하게 마이너스가 나와야 이 값이 F3번 눌렀을 때의 환입액에 뜰 거예요. 그럼 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조정할 건 3개예요. 4개예요. 일단 얘하고 그리고 한도 초과났죠. 한도 초과액하고 부인한 거 얘 해야 된댔잖아. 지금 우리 책에서 얘 한 방에 했는데 한 방에 하는 습관 들이지 마시고 왜냐면 얘는 소멸시 완성돼야 추인할 거고 얘는 내년에 추인할 거거든. 6개월 넘어서. 그죠? 거기다 얘도 내년 되면 59만 9천 원만 추인할 거예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조정은 각각 하는 거예요. 각각. 자, 그럼 지금 우리 교재를 보시면 한도 초과액이 저하고 틀리게 나왔죠? 지금 교재 오른쪽 463페이지에. 그죠? 한도 초과액이 왜 틀리게 나왔냐면 얘 쓰는 애가 뭔 생각으로 입력했는지 모르는데 얘를 잘못 써서 그래요. 그림 보시면 얘 잘못 써서 그런 거니까 사실 얘가 잘못 쓴 게 아니라 책 쓴 사람이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이 금액이 그 금액이었는데 이 금액을 무슨 이유인지 바꿨더라고.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은 옛날 이 전년도 19년 버전에는 이 값이 적혀 있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일치했는데 지금은 아니라서 그런 거니까 얘 한도 초과액이 틀린 이유는 이것 때문에 한도 금액 얘가 틀려졌잖아. 한도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냥 이 차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 값이 따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고 알려두는 거예요. 얘를 잘못 써서 그런 거예요. 얘를. 자, 그럼 이제 이제 세무 조정해야 되겠죠. 자, F3번 눌러서 조정 등록에 가면 자, 조정할 거는 소멸시효 완성을 빼고는 여기 아래에서 다 도와줘요. 그런데 대손금 부인액이 61만 원 적혀 있죠. 60만 천 원이 만약에 한 건이었다면 사실 F4번 눌러서 대손금 부인 처리해 버리면 돼요. 그런데 따로따로 쓸 거라서 그냥 직접 입력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비망 기록이다 1,000원 유보 발생 송금 불산입 비망 기록 유보. 그리고 또 우리 하나가 우리 받을 어음이었죠. 받을 어음 난 거
60만 원 유보 발생. 송금 불산입 받을 어음 유보다. 아니면 뭐 얘는 대송금 부인액 F4번 그거 쓰셔도 되고, 시험 때는 이런 거 할 거는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올해 대손 부인했던 거는 처리 끝났고, 그럼 이제 아래에서 올해 거 한도 초과한 거는 F4번 눌러서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있죠? 송금 불산입 유보 처리한다. 그럼 금액 39만 3,900원이 되고, 다음 전기 거 추인해야 될 거잖아. 방금 마이너스 300, 230 적혀있던 애가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기 F4번 누르면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죠. 얘 쓰면 230만원 유보 감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 조정이 끝나요. 자, 그럼 지금 얘를 보면 얘는 지금 가산 조정 유보 발생이고 차감 조정 유보 발생이죠. 우리 이 앞 서식할 때 제가 차감 조정 유보 발생 그리고 가산 조정 유보 감소 봤잖아. 뭐 봤죠? 퇴직연금 납부한 거. 그죠? 그때는 마이너스로 떴잖아. 얘는 보면 자적의표를 구경해 보면 여기에 전기에 230만 원이 기초에 있었어요. 근데 가산조정 유보니까 얘 방금 감소라고 한 게 230이었죠. 그래서 230 빼고 올해 유보 발생한 게 이 금액이니까 이 금액이 잔액이다. 이렇게 가산조정권은 플러스로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죠. 시작이 가산조정이었으면 여기는 플러스로 움직이는 거고, 시작이 차감조정이었으면 차감조정으로 가는 거예요. 얘도 뭐 과거에 기초금액 앞에 문제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부호는 차감조정 유보에서 발생하고 감소하고, 얘는 가산조정 유보에서 발생하고 감소하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부호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 유보 발생, 유보 감소는 증가, 감소, 이걸 컴퓨터한테 인식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냥 유보라고 하면 컴퓨터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컴퓨터는 우리가 F4번을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얘하고 얘하고 엮여 있다는 걸 알고, 얘하고 지금 얘하고도 엮여 있다는 걸 알고 지금 같이 여기에 써주고 있는데, 스마트에는 F4번 없잖아. 그럼 컴퓨터는 바보예요. 똑같은 글자 써야 같은 건지 알아요. 아니면 각각 따로 놀아가지고 다 정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관습적으로 자산인 그 글자만 쓰는 거예요. 그럼 추인할 때도 똑같이 그 글자를 쓰지 앞에 전기자는 잘 안 쓰는데, 우리 세무사의 시험 때문에 여러분 선택할 때 편하라고 제가 추인한다는 느낌 가져라고 전기자를 쓰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기자라는 글자는 스마트에서는 사용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 작성이 끝났어요. 그럼 우리 이걸 스마트 해가지고 바로 해볼까요?